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됩니다. 장소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은 천차만별인데요. 출발 전에 대처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큰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가지에서 생길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허양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같은 여름철에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곳이 산 아니면 계곡, 바다인데요. 그런데 한낮에 실컷 놀다 보면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는 등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 현장에서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여름철에서 바닷가에서 일광욕을 하고 나서 화상으로 고생한 경험이 있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햇볕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먼저 화상 부위를 찬물에 담그거나 찬물에 적신거즈로 열기를 식혀서 통증을 줄여야 됩니다. 고통을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화상 부위를 식히려면 대략 10분에서 한 45분 정도는 걸리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화상이 세포 깊숙한 곳까지 진행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통증이나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 같은 진통제를 투약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피부에는 화상용 분고를 얇게 바르고 화상용 드레싱 거즈를 이용해서 상처를 보호해야 되는데요. 이런 햇볕 화상은 대개는 1도나 2도 화상이 대부분이고, 수표가 생겼다면 2도 화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화상 입은 면적을 봤을 때 넓은 부위에 생긴 화상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감염과 흉터인데요. 아무래도 화상에 감염되지 않도록 깨끗이 유지해야 되겠고, 수포가 생겼을 때는 터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또 화상 부위 표면적이 성인은 한 20%, 어린이는 10%를 초과한 경우에는 저체온증이나 탈수 상태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바닷가나 물놀이장에서는 유행성 눈병에 걸리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보이는 장소에서 물놀이를 많이 하게 되는 요즘 같은 시기에 눈병이 가장 많이 유행을 하는데요. 유행성 각결막염, 즉 아폴로 눈병이라고 불리는 병은 원인은 아데노바이러스입니다. 이런 결막염은 접촉 후에 5에서 7일 정도의 잠복기를 지나고 나서 발생을 하는데, 즉 증상은 한 3, 4주 정도 계속됩니다. 초기에는 충혈이나 이물감, 눈부심, 통증, 눈물 분비나 눈꺼풀의 부종, 시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어린아이들은 특히 귀밑이나 턱 밑에 임파선 종창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결막염이 발생했다면 처음 2주 동안에는 냉찜질을 해서 붓기와 통증을 완화해야 되겠습니다. 외출해야 된다면 선글라스를 착용해서 눈부심을 방지하고, 2차적인 세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생제 안약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결막염이 발생했을 때는 냉찜질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또 바다 대신 산으로 가는 분들도 그렇고요. 계곡에서 바위에 미끄러져서 골절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응급처치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평소에 하지 않던 무리한 활동을 하거나 또 관절이나 뼈를 다치는 경우가 휴가철에 아무래도 많습니다. 골절이 일심되면 우선 다친 부위를 자꾸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움직이게 되면 뼈와 주위를 둘러싼 인대, 힘줄, 근육이 더 손상이 되기 때문에 부목을 대고 골절 부위를 고정해야 됩니다. 다친 부위가 점차 부어오르면 통증이 심해지고 주위의 살과 혈관을 누르면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동 중에도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들고 이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당연히 주위의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또 구할 수 있다면 얼음을 꺼지나 비닐봉지에 싸서 다친 부위에 대주면 통증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응급처치 후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서 전문의와 상담한 후에 검사를 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네, 다친 부위를 최대한 움직이지 말고 심장보다 높은 곳으로 옮겨서 이동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또 흔한 일은 아니지만 산에서는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리는 사고도 가끔 발생하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벌에 쏘였을 때는 벌침이 피부에 남아있을 때 손톱으로 눌러서 짜지 말고 카드나 칼같이
것으로 밀어서 빠지게 해야 되겠습니다. 쏘인 부위가 아프고 부어오르게 되면 식염수로 깨끗이 씻어내고 얼음찜질을 하며 이런 통증과 붓기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나 항히스타민제를 상처 부위에 발라주면 또 도움이 되겠고요. 대용으로 우유를 바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심한 두드러기가 돋거나 입술이나 눈 주변이 붓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면 가능한 빨리 병원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알레르기 과민 체질인 사람은 이런 비상약을 주입한 후에 병원에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물린 부위가 부어오르고 또 피가 나고 전신적으로는 어지럽고 토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뱀에 물렸다고 흥분하면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흥분하게 되면 독이 혈액 안으로 더 빨리 퍼지기 때문에 물린 사람들은 일단 놀라더라도 마음을 안정하고 물린 장소에서 벗어나 움직이지 말고 눕거나 앉아서 응급처치를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응급처치는 물린 곳에서 5에서 10cm 정도 심장에 가까운 쪽을 넓은 끈이나 고무줄, 손수건 같은 것으로 묶어서 독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런 묶인 팔다리가 너무 저릴 정도로 세게 묶는 것은 좋지 않고 손가락 한 2개 정도가 드나들 수 있을 정도로 묶어야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입으로 독을 빨아내는 것이나 칼로 상처를 도려내는 것은 이게 응급처치로 좋다는 주장들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좋다고 과학적으로 근거가 밝혀지지 않았고 효과도 입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물린 부위를 묶어서 유지하고 빨리 응급센터로 가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독사한테 물렸을 때는 독을 입으로 빨아내는 게 좋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과학적 근거는 없는 방법이군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하는 사람들한테 네. 위험할 수도 있고 상처 그렇겠네요.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몇 가지 응급 물품들을 좀 챙겨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휴가를 떠날 때 꼭 챙겨야 하는 약이나 물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휴가철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상황 외에도 장염이나 급체 같은 소화기계통 이상도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화제나 지사제 등을 상비하면 심한 장염이 아닐 경우에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밖에도 진통제나 해열제, 종합감기약, 파스, 항생제 연고나 과산화수소 같은 소독제, 또 붕대 같은 것은 가져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자외선 차단 크림이나 벌레를 물리는 것을 방지하는 해충약, 또 눈병약 등도 필요하겠고요. 혈압이나 당뇨가 있어서 약을 복용하신 분들은 평소 복용하고 있던 처방약도 반드시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이 정말 휴가를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방학이 시작되고 처음 맞는 이번 주말에 휴가객의 절반 정도가 몰린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만큼 더 다치기 쉬울 텐데요. 휴가를 떠나기 전에 지금 알려드린 응급처치 요령을 꼭 숙지하시고 또 상비 약품들도 챙겨가신다면 더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